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에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자신이 정치적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트럼프한테는 1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로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하지만 실상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보호무역 시대가 다시 열릴까요? 우리도 큰일 났지만 사실 미국부터가 출혈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역사에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가 세계화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보다 더 많은 상품과 자본과 인력의 교류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수입품에 무려 48%의 관세를 때립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이 가장 잘 살던 시기라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주식 대폭락을 경험을 해요. 미국은 스무트 헐리법이라는 역시 48% 관세를 매기는 법을 만들어요. 그 결과는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스무트 헐리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기 하강을 대공황으로 만들었다. 대공황은 바다 건너 독일에서 나치를 득세하게 만들었고,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인 브레턴 우즈 체제가 자유무역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은 그 반성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에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맥킨리로 돌아갈게요. 맥킨리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실패였어요. 국내 물가는 올랐고 유권자들이 신문을 내면서 선거에도 졌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보호해서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들어요. 트럼프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겠다면서 관세를 마구마구 매기고 있죠. 하지만 외국 기업이 지금 당장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정작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쯤일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국내 물가 상승 효과는 즉각 나타나거든요. 25% 관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미국 소비자들한테 팔릴 때는 125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뛰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이 악화되겠죠. 더구나 내년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어요. 사실 바이든 그리고 그 이어받은 해리스가 대선에서 진 근본적인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트럼프 자신이 정치적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느냐? 트럼프는 아마 관세로 물가가 오르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세를 왕창 때려가지고 상대를 아연실색하게 하고 관세를 없애주는 조건으로 교육 조건을 대폭 개선시키는 거죠. 손자병법에 그럽니다. 공격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그것도 방비가 없는 곳에 하는 법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또 말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친놈 전술의 대가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여기는 일을 트럼프는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트럼프는 상식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통제불능에 구제불능이야 라는 평가는 오히려 무기입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그 틈에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미친놈 전술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관세를 때린다고 했다가, 유예한다고 했다가, 미운 놈만 때린다고 했다가, 동맹국도 때린다고 했다가, 정신을 썩 빼놓고 진짜 뭘 할지를 몰라요. 손자병법에 말합니다. 전쟁은 속임수다. 그래서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공격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고, 가까우면 먼 척, 멀면 가까운 척한다. 미끼로 적군을 유인하고 혼란시켜 놓고 공격한다. 다만 이 전술은 약점이 있어요. 나만 미친놈이면 좋은데 상대도 똑같이 미친놈이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져요. 유럽이나 중국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보복관세로 정면 대응을 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로서는 치고 빠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러거든요. 전쟁의 요체는 이기는 데 있고 오래 끄는 데 있지 않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싸움이란 어설프더라도 서두르는 것을 추구해야지 교묘한 작전이랍시고 오래 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트럼프한테는 1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고 관세로 오르는 물가를 다시 잡을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동맹을 잃어버릴지 결판이 납니다. 보복관세를 예고한 유럽이나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겨냥하는 거 아시죠? 농산물 생산지가 대개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싸움이 길어지면 당장 소속 정당 의원들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 선거까지 치면 트럼프는 자칫 소수당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로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하지만 실상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의 속내를 손자병법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좀 한가했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또 영상 재밌거나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